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제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남북교류 협력법에 관한 개정안 내용을, 그리고 그 개정안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이 여러 건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당에서도 발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 여러 건 가운데서 좀 주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내용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개정안이 최초로 발의된 것은 6월 3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6월 3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를 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철회가 돼가지고 현재 완전히 이제 폐기가 된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홍걸 의원이 이 남북교류협력법을 3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3건을 발의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특히 그 3건 가운데 첫 번째 발의한 개정안, 이걸 제1 개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발의한 제1 개정안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그리고 윤후덕 의원, 그리고 김성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들었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주 개정안은 처리를 했기 때문에 폐기된 상태고요. 그리고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1 개정안, 그리고 김성남 개정안, 그리고 윤후덕 개정안이라고, 이 세 개정안은 굉장히 문제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현재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일단 국민의힘당에서 안건 조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본회의에 상정돼 가지고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를 받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고, 하여튼 그래서 안건조정소위원회 관계에 뭐냐면, 하여튼 김홍걸 제1 개정안하고 김승남 개정안, 그리고 윤후덕 개정안, 요 세 건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홍걸 제2 개정안하고 제3 개정안, 그리고 김성원 개정안, 요 세 가지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걸 상정을 해가지고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안법률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법제사업위원회로 의결해가지고 법제사업위원회로 넘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은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 범위에 뭘 포함시켰냐면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이런 분야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알 수 있다시피 특히 이제 방역, 이 방역 문제가 우한폐렴 때문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계속 남북협력 방역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협력 이걸 좀 추구하고 있죠. 이 법적 근거를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여러 가지 분야로 남북 교류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키겠다. 이거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많은 교류 협력 사업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유엔과 유엔 안보리와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했죠. 근데 어떤간에 뭐 과학기술 이런 방역 이런 분야를 이제 끌어넣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어떤간에 북한을 뭐 지원해 줄 방법을 찾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여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이것 때문에 기존의 남북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북한을 지원해 주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분야를 추가해 가지고 이걸 북한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어떤간에 협력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대한법률안의 하나의 내용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있는데 기구의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구의 인원 중에 위원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앙부 정부 차원에서 남북 교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여튼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북한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추진위원회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그런 위원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남북 교류 협력법에는 교류 협력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상으로는 남북 교류 협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명시하는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0월 14일 이재정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재정 개정안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인 틀을 벗어나서 뭐냐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도피조항 비슷한 것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하여튼 남북교류협력을 할 때 뭐 특히 이제 주민 접촉을 할 때 이때는 뭐냐면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이 신고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남북 교류 협력 활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남북 교류 협력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신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고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는 저 통일부 장관이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현행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 개정안에는 이 신고를 할 때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아마 우리 동지들께서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가지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거,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는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살포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단 살포 같은 게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바로 이번 개정안, 특히 이제 김홍걸 개정안입니다. 제1 개정안인데 이 김홍걸 개정안은 이 풍선을 이용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행위를 전부 사실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금지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 당사자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정이 김홍걸 제1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2호에는 뭐라고 하냐면, 교역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 반입, 이것을 교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물품을 반출, 반입하는 것을 교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역을 할 때는, 남북 간의 교역을 할 때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품의 반출, 반입을 하는 경우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 물품에 뭘 포함시켰냐면 이 풍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이 이 물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품의 내용에 풍선 같은 걸 이용해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을 추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풍선을 이용한 물품의 살포가 바로 물품의 교류에 해당한다. 물품의 반입, 반출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 탈북자 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우파 단체들이 북한에 여러 가지 걸 넣었죠. 근데 USB 같은 거 넣고, $1짜리 지폐도 넣고, 그리고 이제 선전물 같은 거, 인쇄물 같은 거 넣었죠. 넣어가지고 큰 풍선에 담아가지고 북한으로 날려보냅니다. 물론 이제 이때, 함부로 날리면 안 되고 풍향을 고려해야 되니까 남풍이 불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 이걸 이제 풍선을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원래는 물품의 반출, 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을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물품 속에 아까 얘기했던 풍선 이런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바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로 넣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그럼 이제 이 조항이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하여튼
보조기억 매체. 보조기억 매체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SB 같은 겁니다. 보조기억 매체, 그리고 광고 선전물, 그리고 인쇄물 등을, 이것들을 이제 물품에 포함시킨 거죠. 등을 선전의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선전의 목적으로 풍선기구 등의 이동 수송 장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살포하는 행위.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물품의 반입, 반출에 새롭게 포함된 겁니다. 새롭게. 다시 말하자면, 자, 보조기억 매체, 광고 선전물, 그리고 인쇄물 등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기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등을, 자, 선전의 목적으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 풍선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도달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누가 받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북 풍선의 특징이 이 바람이나 이 여러 가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사람, 뭐 날린 사람은 날린 사람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주민 중에 누군가가 이 풍선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선전물들, 인쇄물들, 이걸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읽도록 함으로써 이 북한이 처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반인권적 상황, 이 살인적 독재 상황, 이런 걸 알리고, 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각성을 하고, 또 김정은 세습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저항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거죠. 자, 어떤 간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대북 전단 풍선을 보내는데, 그것을 물품에 포함시켜 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부에 있는 물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여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김홍걸 제1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부에 들어있는 물품의 반출 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인이 북한에 있는 다른 특정인에게 이 물품을 사실은 뭐 교육의 목적이죠, 그죠? 교육의 목적으로 사실은 보내거나 받는 거, 이것이 이제 원래 물품의 반출 반입입니다. 남북 교류협력부에서 말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주로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남한의 어떤 사람이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기관에게 이걸 뭐냐면 바로 이제 건네주거나 건네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 교류협력부에서 말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풍선을 물품에 포함시켰죠. 그리고 또 선전 목적으로 이걸 보내는 거, 이걸 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갖느냐. 자, 풍선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풍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내는 사람은 지정이 돼 있을지 몰라도 받을지는 누가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후, 바람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풍선이 가서 떨어지는 곳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품의 반입 반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남한에 있는 특정한 사람이 북한에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물품의 반입 반출입니다. 근데 풍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받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반입 반출 행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입 반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특정인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남북 교류 협력부에서 말하는 반입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물품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상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뭐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물품의 반입과 반출인데, 실제로 우리 그 선전의 목적으로 이 인쇄물 같은 것을 풍선에 담아서 보내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내는 게 아니죠. 북한 주민들이 그 북한의 실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목적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그 반입 반출, 즉 교육과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홍글 제1개정안에서는 전혀 반출 반입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풍선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 물품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인쇄물, 뭐 선전 광고물, 이런 것을 USB, 이런 것들을 뭐냐면 좀 물품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걸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 그 풍선의 인쇄물이나 등을 날려 보내는 것은 애당초 물품의 반출 반입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그걸 물품의 반출 반입으로 봐가지고 그걸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그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주고받는 것, 그걸 하여튼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북 풍선의 경우는 전혀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반입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것을 물품의 반입 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은 대북 전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사실은 뭐 물론 1달러짜리 지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뭐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간에 그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고 또 그것을 준 북한 주민들이 뭐 자그마한 기밀 도움이 없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 물품을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대북 그 풍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표현물입니다. 표현물이고 그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물품의 반출 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주고받는 건데, 이건 사실은 정보가 담겨 있는 인쇄물 같은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표현물입니다. 표현물. 그 표현물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게 아니라, 규정돼서 될 것이 아니라 헌법 제21조에 의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정말 악법에 의해서 이 표현물을 규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대북 풍선을 통해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표현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활동을 행사하는 거죠. 즉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북교류협력법에 아주 비정상적인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표현물을 통일부 장관이 규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표현의 경우, 특히 이제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허가와 검열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법 제21조 2항입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북 전단지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지의 살표를 물품의 반출 반입으로 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통일부 장관이 그 풍선을 보낼 건지 말 건지를 사실은 결정하고,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걸 허용하지 않을 수,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북 풍선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표현물이고, 그 표현물을 통일부 장관이 사실은 허가를 하는 겁니다. 허가를 하는 겁니다. 즉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통일부 장관이 허가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물에 대한 허가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바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는 규정, 이걸 직접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건 바로 헌법 제21조 제2항 위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김홍글 그 개정안에 보면 그 입법 취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근데 18년이죠. 2018년에 그 남북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했죠.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에 전단살포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하여튼 대북 전단살포를 못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걸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북 합의, 그죠?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남북 기본합의서는 아니죠. 판문점 선언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약도 아닙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이 바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또 조약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김홍글 개정안에는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법률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가 바뀐 거죠. 판문점 선언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해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니까 이걸 금지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논리입니다. 엉터리 논리입니다. 그래서 김홍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입법 취지, 이것도 전혀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법 취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으로 풍선을 살포하게 되면, 보내게 되면 그 북한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공격을. 그래서 일종의 보복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복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 전단지를 살포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일종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해관계 집단,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집단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대북 전단을 살포하게 되면 북한이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또 하나는 하여튼 이해관계 집단 간의 이제 갈등, 충돌 양상이 벌어진다. 이해관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북 전단을 날리고자 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북한에 풍선을 보내려는 그 집단이 있겠죠. 근데 또 대북 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 또는 주민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단체, 좌파 단체들이 들어와서 못하게 막는 거죠.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집단과
그걸 저지하려는 그런 집단 간의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해관계 집단의 충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여튼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도 정말 엉터리 논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가지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 했을 때 북한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뭡니까? 이게 북한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그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불법적으로 그 침해한 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하거나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북한이 만약에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 응징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북한입니다. 풍선 날린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바로 국민이 하여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면 북한을 어떻게 응징하거나 어떻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로 그럽니다. 아니, 기본권을 행사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는데, 그 북한이 그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기본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북한이 만약에 풍선 날리는데, 북한이 공격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 원전 타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대한민국 국민이 날리는 풍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그꼴로입니다. 북한이 공격하니까 날리지 마라. 이 논리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터무니없는 거죠. 야, 근데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바깥으로 외출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이동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바깥으로 외출을 하고 싶은데, 이건 바깥에 깡패들이 있는 겁니다. 깡패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출하면 나에게 대해서 막 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동의 자유가 있어서 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깡패가 많이 있으니까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제안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난 권리가 있는데 행사 못하게 하는 거죠. 나갈 수 있는데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라. 오히려 국가가 단속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동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규제할 게 아니고 바깥에 깡패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깡패를 잡지 않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 보고 나가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 바로 이게 이 논리, 이 법의 적용 논리입니다. 북한이 하여튼 그 공격을 할 테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풍선 날리지 마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젖는 논리고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해관계 집단 간에 충돌이 생기니까 하지 마라. 근데 엄밀히 말하면 대북 풍선을 날리려고 하는 단체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막는 또는 방해하는 그 집단은 그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세력입니다. 그럼 누굴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대북 전단을 날린 그 단체를 단속할 게 아니고 대북 전단을 날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는 저지하는 그 단체를 단속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거든요. 우리 헌법상에.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그 단체를 단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정안 논리는 그렇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이런 좌파 단체들하고
이 대북 풍선을 날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그 우파단체하고 충돌이 벌어지니까 대북 전단 못 날리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본말이 뒤바뀐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개성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강도하고 집주인하고 강도가 있으면 자 바깥에 강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주인이 편한 생활을 하고 바깥으로 놔둘 수 있는데 강도는 놔두고 강도는 보호해주고 비호하고 우리 집주인을 규제하라는 거. 네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마라. 강도가 탐낼 만한 재산을 갖고 있지 마. 그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원형들의 논리죠.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제재를 받아야 될 그 집단은 북한 전체주의 정권 그리고 또 대북 전단 살포를 방해하는 그 단체들이 사실은 뭐냐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은 하여튼 그 단체는 놔두고 대북 전단을 날리려고 하는 단체만 규제하겠다 이 논리입니다. 근데 그 논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에 풍선을 포함시켜 가지고 선전 목적으로 뭐 USB 뭐 인쇄물 이런 것들을 보낸 거 그게 전부 다 물품의 반출 반입에 해당하니까 통일부 장관 승인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김홍걸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바로 위헌이죠. 헌법 위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는 규정, 이 규정 바로 위반한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요게 이제 김홍걸 개정안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승남 개정안이 있는데요. 김승남 개정안은 또 어떤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냐면 이 남북한 주민의 접촉 그 접촉에다가 뭘 포함시키냐면 대북 전단 살포를 바로 남북 주민 간의 접촉으로 딱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접촉으로. 그러면 근데 전단 살포를 남북 교류 협력법상에 남북 주민 접촉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이 주민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 접촉 풍선 날리는 게 전단 살포하는 게 주민 접촉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고 사항이니까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하는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여튼 신고 안 하고 전단 살포했다는 이유로 바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려는 그 내용이 바로 김승남 개정안입니다.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이 접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단 살포는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즉 풍선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을 누가 보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만남인데, 하여튼 접촉인데, 이건 상대방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이라고 말할 수 없죠.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접촉으로 봐가지고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과태료 물리겠다. 그게 김승남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표현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 21조 1항 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사전 허가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있지만 어떻거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풍선 날렸다는 게 어떻게 접촉이 됩니까? 될 수 없죠. 그래서 입법 목적에도 위배되고 되고 또 이건 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한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김홍걸 개정안은 뭐냐면 하여튼 이걸 물품에 그러니까 풍선 날리는 것을
물품의 반출 반입으로 해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는 거고, 김승남 개정안은 이것을 주민 접촉으로 보고 이걸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하여튼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기겠다는 거, 그겁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대북 그 전난살포를, 풍선을 이용한 전난살포를 못하도록 하겠다. 그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도입한 게 뭐냐면, 이 수송 장비 운행을 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차가 북한으로 간다든지, 비행기가 간다든지, 기차가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 수송 장비를 운행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수송 장비에다가 뭘 포함시키느냐? 거기다가 법 조문에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같은 거 말이죠. 초경량 비행장치, 그리고 에드블룬, 요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초경량 비행장치, 이 드론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한의 근데 간첩 세력들이 경우에 따라서 초경량 드론 장치에 정보를 실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거, 이거 막아야 되겠죠. 그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뭘 포함시키냐? 수송 장비에 에드블룬을 포함시킵니다. 에드블룬. 그게 풍선이죠, 그죠? 에드블룬을 포함시켜가지고 이걸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면, 자, 김홍걸 법안에서 뭡니까, 이게? 이게 물품의 반출 반입이니까 통일부 장관 승인받아라. 또 하나는 주민 접촉이니까 신고해라. 김승남 개정안. 또 김승남 이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송 장비의 운행이니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즉 에드블룬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에드블룬을 수송 장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북한으로 풍선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하여튼 다 얽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거조항이.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수송 장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말하죠. 남북교류 협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차량, 철도, 비행기, 이런 것을 운행하는 것을 수송 장비 운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조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드블룬은 그야말로 바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거죠.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에드블룬은 수송 장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함될 수 없는 거죠. 조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에드블룬을 수송 장비에 포함시켜서 통일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안 받으면 징역 3년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 차하겠다는 게 김승남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북 대북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살포를 막기 위해서 온갖 조항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금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좌파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또는 헌법 위반 소지가 크면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허가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위헌 시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로 하느냐? 그냥 주민 접촉으로 보는 겁니다. 에드블룬 띄우는 것을. 그래 해라.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과태료. 근데 300만 원 과태료라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난 살포하는데 참가한 모든 사람이 다 300만 원씩 물리면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날리지 못하게 막는 거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유익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문제점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윤석
그 개정안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 그런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재정 개정안입니다. 이재정. 이 10월 14일 날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내용이 정말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지금 남북 주민 접촉을 하려면 반드시 주민접촉을 하려면 반드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6가지 종류의 접촉만 신고를 하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6가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즉 신고 없이도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한에 사는 어떤 국민이 북한에 있는 국민과 아까 얘기했던 6가지 그 사항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접촉해도 된다는 겁니다.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접촉이라는 게 그 신고서 양식에도 나와 있지만은 누가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촉을 하는지 신고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활동 내역을 알 수 있겠죠. 접촉의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아까 6가지 그 사항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6가지를 제외한 그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고를 아마 안 해도 되니까요. 국가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적 목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지 신고 대상이 아니면 그냥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간첩행위 같은 것도 사실은 이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같이 만나서 접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가가 접촉의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보에 정말 커다란 그 구멍이 생기는 거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 주민들 간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국가가 그 접촉 내용을 파악을 못해요.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방임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방조하는 것이 되겠죠. 신고 대상만 아니면 아무런 신고 절차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접촉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재명 대사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은 모든 접촉을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6개 항목은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고하지 말고 접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한 목적, 나쁜 목적을 품고 얼마든지 접촉을 하는데 그 접촉이 위법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왜? 남북교류협력국에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신고 안 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남한에 있는 종국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북한 주민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사실 풀어줍니다. 그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주민 접촉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죠.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문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는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수리를 거부한다는 말은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고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그게 이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접속한 거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고 수리 거부 제도를 이번에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재정 개정안에서. 그래서 예컨대 아까 6가지 항목의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신고 수리 거부 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6개 항목 가운데 보니까 이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래도 통일부 장관은 신고 수리 거부를 못합니다. 신고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고 접속을 허용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하는 그런 접속이 분명한데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면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 직권남용 이런 걸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협이 되는 접촉이라도 또 그것이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은 그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수리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국 세력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이 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여튼 심지어 간첩 목적으로 그 접속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통일부 장관이 거부할 수 없죠. 그 신고하고 그냥 만나는 겁니다. 간첩 목적으로. 물론 국가보안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남북교류협력부상으로는 그 합법성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요 작은 요런 조항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나중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접촉을 했을 때 남북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면 뭐냐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통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벌 규정에 의해서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 교류 협력부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신고한 그런 행위는 접촉이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면 이제는 남북교류협력부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국가보안법이 사실 무력화돼 버립니다. 아니 남북교류협력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또 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하여튼 통일부 장관이 수리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접속했다. 이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국가보안법을 사실 무력화시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또 한 번씩 나오고 있죠.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사실은 완전히 사문화시키듯이 해가지고 그리고 야금야금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려고 하는 이런 획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개정안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제목을 북한만 이롭게 하는 이적성 악법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북 풍선 날리는 거 금지하죠. 그죠? 이게 물품의 반출 반입이다. 또는 접촉이다. 준접촉이다. 또는 그 수송 장비의 운행이다.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하여튼 못하도록 규제하는 거죠.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럼 이 대북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함으로써 가장 이루어지는 혜택을 받는 건 뭡니까? 바로 김정은 세습 전세지 독재 정권이죠. 그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전단 살포 못하는 게.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 지금까지는 다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건 신고 안 해도 되고, 또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도, 통일부 장관이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 대놓고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접속을 하겠습니까? 북한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겠죠. 민간교류라는 이름을 달겠죠. 그래서 민간교류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접속을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경우에 따라서는 간첩이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던 신고 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신고 수리 거부제를 없애는 거. 이건 남한에 있는, 종국 세력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게 놔두는 겁니다. 허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북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백한 이적성을 가지는 법이다. 악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은 여러 가지, 김홍걸 법안도 있고, 김성남 법안도 있고, 또 이재정 법안도 있고, 여러 개 있죠. 근데 모아보면 북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을 이렇게 하는 거고,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또 남한의 종국 세력들이 북한 사람들과 마음대로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준 겁니다. 이 완전히 국가안보에 바로 구멍을 내는 거죠. 이 개정안이.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홍걸 개정안, 김수남 개정안, 이재정 개정안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도 나중에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통일위원회 또는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아마 대안법률이 묶어가지고, 법안이 많으니까 묶어가지고 대안법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게 이 더불어민주당, 이 좌파 세력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주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개정안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법이, 거기도 송영길 아시죠? 송영길이가 낸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개정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여튼 지금 얼마 전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역사 왜곡 관련된 법안 통과시키겠다 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초기에,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아주 초기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안의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우리 동지님들 너무 걱정을, 이 법안들 내용 보면 심각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역사 왜곡 금지 법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